이 회화배우는 아까 했던 나쁜 대상이라 썼잖아요. 거역하고 유혹하고. 우리 인간의 삶이 나쁜 대상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재미난 표현은 심리치료는 뭐냐, 귀신 축출하고 똑같다고 표현했어요. 나쁜 대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부터 이렇게 풀려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귀신 축출하고 비슷하게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짜장면이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힘든데, 만약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짜장면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겁나서 못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음식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음식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짜장면 먹었던 그 경험은 다른 음식도 못 먹게 만드는데 작동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치유는 뭘까요? 다른 음식들을 조금씩 먹으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또 짜장면을 또 먹어봤더니 또 괜찮아, 이런 과정을 또 치유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릴 적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밑에 하부 구조 자아가 마련되게 되면 그걸로 평생 동안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는 온 가족을 상담하는데, 그 온 가족이 상담하는데 좀 힘든 가정이었었어요. 나이 드신 목사님 부부하고 성인 된 자녀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상담 시작했는데, 참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사건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뒤집어 놔요. 앞뒤 전후도 안 맞게 막 다 집어넣고서 막 그냥 막 비난과 막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걸 퍼부어요. 또 잘 수습하고 한 달쯤 지나면 이제 목사님이 뒤집어 놔요. 옛날에 무슨 사건 뒤집어내면서. 저는 그때 그런 말, 그분들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상담하고 있으면 사탄의 역사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사탄의 역사처럼 느낀다. 왜? 앞뒤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집에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되는 그 기회가 왔었냐면, 성인된 딸이 있었어요. 세 번인가를 부모로부터 결혼 대상자 맨날 파혼당하고. 오늘 딸이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자. 내가 잘하면 우리 가정이 되겠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왔다. 엄마는 나보고 엄마 딸이라고, 아빠 보고는 사람 뒤에 딸 바보라고 말하는데 나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 이유가 뭔지 알아? 두 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짓을 못해서 그랬나 생각해서 그날부터 한 번도 내가 화낸 적이 없고, 늘 웃었고, 늘 엄마 편이었고, 늘 아빠 편이었어. 그랬더니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울음바다. 어린아기였던 딸은 여기 나왔던 도덕적 방어를 한 거죠. 분열 방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씩이나 결혼 상대자들을 부모님이 거절해도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네 번째 결혼 상대자하고 지금 결혼할지 말지인데, 그것도 문제에 걸려있을 때 상담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쁜 경험으로 인해서 생겼던 나쁜 구조들이 마치 그 악마, 사탄처럼 우리를 지배적이다. 그것으로 사람 보고, 그것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고, 그것의 입장에서 또 대상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서 나쁜 대상으로서 풀려남,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회분의 이론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나갈까요? 위니카스로 넘어갑니다. 위니카. 예. 이분들 전부 다 앞에 뭐 소해병이라든지 그 클라인 전부 다 영국 계통 사람들입니다. 위니캇. 참자기와 거짓. 이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자기, 거짓자기.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계속 웃는 모습은 거짓자기죠.
속에서는 막 욕을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거. 뭐 앞에 나가서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발표를 잘했다 막 그래요. 발표 잘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데 속은 어떻게 될까요? 속은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창피하고 너무 슬퍼. 근데 그걸 표현을 못했어. 이건 참자기를 감추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참자기 걸자기 했냐 그런 얘기. 제 슬라이드들은 여러분 나눠가지고는 좀 긴 거고 제 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소아정신과 의사죠. 소아과 의사예요. 페어베어는. 인간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아기는 혼자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위니카시 보는 인간하고 앞에 두 사람이 보면 인간은 달라요. 앞에 두 사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비역적으로 본 거예요. 클라인이라든지 페어베어는. 근데 위니카스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봐요. 인간은 좋은 여건이 제공되면 끊임없이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한다. 여기 좋은 여건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좋은 여건은 인간을 창의적이고 자발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한다. 나쁜 여건은 인간을 수능적, 무방적, 가식적이게 하여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한다. 나쁜 여건은 거짓자를 혹은 거짓차기를, 좋은 여건은 참자기를 발달시킨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대상으로서 엄마 두 사람 다 얘기했죠. 근데 여기 위니카스는 엄마라는 한 인물 대상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만들어주는 여건, 엄마가 만들어주는 환경,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람 이론을 그냥 한마디로만 좋은 여건이 주어지게 되면 모든 인간은 참 자기를 발달시켜서 생동감 있게 자발적이게 창의적에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생동감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그 이론은 정신분석적 이론이지만 거기다 일상 언어를 많이 써요. 심리학적 용어를 덜 써요. 생동감 넘친다 할 때 심리치료가 뭘까요? 고통을 해소하고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쳐야 된다. 그래서 이분의 기도 가운데 재밌는 표현이 어느 책에 봤더니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소서. 지난번 얘기했었잖아요. 멋있는 기도 같아요. 죽는 순간에도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게 해줘서. 생동감, 영어로 vitality, aliveness, realness, 살아있는 것 같은, 진짜인 것 같은 그 느낌이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뭐냐? 참 자기의 모습이다. 그러면 나쁜 여건은 뭘까? 인간 수능적, 무방적, 가식적. 수능적, 모방적, 가식적은 뭘까요? 상대한테 나를 맞추는 거겠죠. 그렇죠? 상대한테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는 자, 허상적 자, 거짓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심. 미숙한 아기가 성장해가는 그 여정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신기하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엄마의 돌봄이 이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니카스는 무슨 대단한 엄마 아니라 일반 모든 엄마들은 어지간하면 다 가능하고, 그 돌봄을 받은 아이들은 신기하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스럽다는 거죠. 발달의 세 단계. 인간의 발달은 절대적 의존에서 독립을 향해 나간다. 이 절대적 의존 단계 4개월 이내 100% 엄마에게 의존된 단계. 이게 거의 뭐 모든 심리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앞에서 쭉 처음에 얘기했던 융합 단계죠. 융합 단계. 100% 의존돼 있겠죠. 아까 페어비언도 엄마 아빠에게 100%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것이 과제였다는 거 마찬가지로 절대 의존이 100% 의존. 그다음에 상대 의존은 5, 6개월부터 1살 될 때까지 자기 이외에 다른 대상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절대 의존에서는 자기와 엄마가 하나예요. 구분이 안 돼요. 상대적 의존은 나 외에 다른 대상이 있구나. 영어로 not me. 나 아닌 다른 대상이 있구나. 이때 상대 의존 단계.
다른 대상을 인식하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고, 독립을 향해서 이제 현실과 관계를 맺어가는 단계가 이제 좀 확대되어 가겠죠. 현실, 세상과 관계 맺는 거. 절대 의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한 발달의 과제는 위에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단계에서는 놀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단계에서는 관심 능력. 이 세 가지가 그 발달 단계에서 단계마다 성취될 과제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 위니카세트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아기의 성장은 아기가 일궈낸 성취라는 거예요. 아기가 일궈낸 성취가 되도록 엄마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아왔어요. 90점 맞아왔어요. 100점 맞아. 아기는 막, 아이는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막 달려서 엄마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줘서 화란대로 했더니 어제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다음에도 도와줘 그랬더니, 에이 엄마 그래, 너 내가 화란대로 했더니 100점 맞았지, 다음에도 꼭 내가 화란대로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엄마 똑같은 얘기 듣고서, 아니야, 네가 노력해서 100점 맞은 거야. 어쩌니 네가 졸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왔다 들랑거리면서 밤새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어. 엄마는 조그만 이렇게 방향만 일러준 거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 자, 첫 번째 엄마는 그 성취를 엄마 자기의 성취로 여기고 아기의 성취를 빼앗아온 거잖아요. 두 번째 엄마는 모든 성취를 아기한테 돌려준 거잖아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마 예측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위니카세 입장에서는 모든 아기의 발달을 아기의 성취가 되도록 한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기가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세상을 익혀가는 방법은 아기가 세상을 야금야금 점령해 간다는 느낌이 돼요.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세상을 내가 점령해 간다. 성취겠죠. 그렇게 이제 아기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엄마 역할은 뭐냐?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면 된다. 그럼 그 아기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참작을 발전시킨다. 절대 의존 단계, 충분히 좋은 엄마. 이런 게 여기 보세요. 충분히 좋은 엄마. 이게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대상이라는 말 쓰지도 않아요. 충분히 좋은 엄마가 있으면 참작에 발달한다. 충분히 좋은, good enough. 퍼펙트라는 말을 안 써요. 좋은데 충분히 넉넉히만 있으면 돼요. 보통은 맞죠. 어지간하면은 좋은 것이, 그것이 enough, 충분히 있으면 돼. 그런 얘기.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나쁜 것은 뭘까요? 충분히 좋지 않거나 너무 많아도 문제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넘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다. 그래서 good enoug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엄마는 1차적 모성적 몰두를 통해,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인 이 사람이 만드는 말이에요. 1차적 모성적 몰두를 통해 아기의 욕구에 거의 완벽하게 반응한다. 1차적 모성적 몰두는 뭐냐면은, 엄마는 아기가 자기 몸에 이렇게 잉태된 순간부터 생각들을 전부 다 아기에게 집중하게 되죠. 낳을 때쯤 됐다 보면 거의 엄마의 엄마의 그 모든 관심들은 아기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없고 오로지 아기에게만 몰려 있기 때문에 거의 아기가 필요한 것을 아기가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차릴 만큼 아기한테 몰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돼요. 엄마들은 자폐적인 상태다. 아기가 성장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처럼 엄마들도 몰두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란 얘기죠. 자, 그래서 1차적 모성적 몰두를 통해서 엄마가 아기의 욕구를 다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아기는 존재의 연속성을 느낀, 내가 살아있구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존재의 연속성. 엄마 몸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와 있지만은 이게 내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 느껴진다, 이어진다는 거죠. 비록 몸이 아직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두 번째, 아기가 조금 성장하면서 적절히 실패하는 엄마. 엄마의 충분히 좋은 엄마는 실패도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좋은 엄마는 누구냐? 늘 좋은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가 잘해줬다가 실패했다가 잘해줬다. 이게 좋은 엄마라는 거예요. 상담을 공부하시면 공감적 상담자. 늘 매번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했다가 공감 실패했다가 다시 공감했다가 이 과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좋은 상담자자, 공감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두 종류 엄마가 있다. 하나는 환경 엄마.
아기를 전체로 품에 안아주고, 홀딩이라는 단어에서 홀딩, 안아주기, 이렇게 바라봐주기를 통해 아기를 물리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아기가 외부에 반응하지 않은 채로 존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경험케 하는 엄마. 환경이라는 말은 엄마가 제공해준 여건이 됐죠. 지난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돌봄은 아기 입장에서 누가 나한테 돌봄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시, 아기는 누구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필요한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돌봄받을 때 가장 좋은 돌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쁜 돌봄은 뭘까요? 너무 많든지 너무 적든지. 그러겠죠? 자, 환경음은 주말에 대상음은 뭘까요? 환경음은 외적인 여건이고, 대상음만은 아기의 공격성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죠. 신경질을 부릴 수 있고 짜증을 부릴 수 있고. 제가 상담한 어떤 분은 어릴 적에 한 번도, 똑같아요. 거기도 부모님이 계속해서 싸우는 분인데 엄마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없대. 안아줘라면 해본 적이 없대. 한 번. 자, 여기 아기의 본능이 있잖아요. 공격적. 왜 아기들이 공격적일까요? 욕동 때문에 공격적이 아니라 아기들의 표현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 우리들이 볼 때 통제가 안 되니까. 그것의 대상이, 표현 대상이 있어야 된다. 앞에서 투사 대상이 있었던 마찬가지로.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아기의 공격에 살아남는 대상.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칭얼거려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막 그냥 막 억지도 부려보고, 그리고 이겨본 아이들이 건강해진다. 엄마를 어릴 적에 억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엄마를 막 힘들게 해서 엄마를 이겨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건강해진다. 무슨 뜻일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 2번. 아기의 공격에 엄마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공격을 왔을 때 막 띠깡 부릴 때 이렇게 품어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공격에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쓰러져, 넘어져. 그럼 아기는 죄책감을 느끼겠죠. 근데 엄마가 만약 예를 들어 공격을 해와, 이 조그만 녀석 어디다 대고 그러면 아기는 또 상처를 입겠죠. 이런 것이 아니라 아기의 공격에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넘어져서 상처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견뎌냈다는 뜻이에요. 받아냈다는 뜻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엄마, 아기를 엄마가 마음대로 사용해야 돼. 그래서 상담에서는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심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 어떻게? 막 이상화 대상 이상화시켜. 제가 상담자 선생님 안 만났더라면 저 이 세상에 없었을게요. 허용해 주라, 그런 뜻이죠. 아기들은 또 우리 아빠가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우와, 우리 아빠 뭐 그러죠. 이상화 대상이잖아요. 사용하는 거예요, 아기들이. 왜? 저 대단한 대상인 우리 아빠가 내 아빠라는 거잖아요. 신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아빠가 어느 날 야 임마, 나 그런 대상 아니고 아빠의 실상을 보여줄까? 그런 아기들은 이상화 대상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공격해도 살아남아 줘야 된다. 그러면은 건강한 자기가 발달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Object Mother Environment,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자기는 아동의 핵을 구성하는 타고난 잠재력, 인간에게는 타고난 잠재력이 있다. 근데 이 타고난 잠재력은 충분히 좋은 엄마가 제공해 주는 좋은 조건 속에서 발달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발달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 만들어진다. 네 번째, 성장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산다. 1번, 누구나 다 타고난 잠재력이 있다. 2번, 충분히 좋은 엄마가 제공해주는 여건이 생기면 그 잠재력이 드러난다. 3번, 이 잠재력이 계속 드러나면 그 사람의 고유한 모습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참자기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죠. 반대, 침범적인 여건. 아까 충분히 좋은 엄마가 아니라 침범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면 거짓적이 발현된다. 거짓적이 발달. 엄마의 침범 혹은 악의 정서의 결핍이 생길 때 자기가 의존하는 대상의 욕구에 순응한다.
10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모유가 들어왔어요. 그럼 아기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와, 처음에는 이게 전능환상이 생긴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구나. 근데 10시가 되도록 10시 반이 되도록 모이고 수유가 안 돼요. 그때는 그때부터 이제 충격 먹은 거죠. 근데 또 10시가 돼야 되는데 9시 배가 부른데도 또 모유가 들어와? 너무 많든지 너무 적든지 그럼 아기의 뭐를 깨트려요? 존재의 연속성을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기들은 외적인 환경이 침범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이렇게 눈치 보다가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바뀌어진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수유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수유해줄까 하고 엄마의 눈치에 맞추게 되면 눈치 보는 자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참자기는 억압되게 되고 거짓자기, 눈치 보는 자아가 발달되게 된다. 왜? 침범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수능을 그럼에도 기능은 있어요. 무슨 기능일까요? 수능을 통한 침범적 엄마와의 관계가 유지되죠. 그렇죠? 떠나가지 않죠. 아까 그 분리불안이 생기지 않는 거죠. 엄마한테 맞추게 되니까. 둘째, 참자기를 보호해. 참자기. 겉에 쌓여있죠. 그 거짓자기가 속에 참자기를 보호해. 앞에서 나왔던. 그럼 거짓자기의 그 모습이 뭘까요? 모방과 수능, 주도성과 자발성이 없어져. 극단의 경우 거짓자기를 참자기를 착각해. 참자기의 추를 만 앞에 쭉 그 그래프로 해서 가지고 참자기를 거짓자가 덮어버렸어. 그러면 거짓자기를 참자기를 착각한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해당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거짓자기 참자기 일부씩 있겠죠. 근데 주로 참자기보다도 거짓자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동안 저쪽에 내가 맞춘다, 순응한다, 모범한다, 인정받기 노력한다. 그러면 거짓자기가 더 많이 발달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자기는 늘 울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죠. 여기는 참자기와 거짓자기가 반씩 있는 거. 상황에 따라 참자기로 활동하고 그 상황에 따라 거짓자기로 활동하는 거. 여기는 참자기가 더 강해. 가능하면은 가운데는 어느 상황에서도 자기의 참자기로 활동을 해. 오른쪽은 거짓자기를 참자기로 착각하게 말고 참자기는 한 번도 활동을 안 해. 주로 거짓자기로 작동해. 뭐 성취를 이룬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절대의존 단계 속에서 성취의 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capacity to be alone이라면서 써 있잖아요. 절대의존 단계에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된다. 그 밑에 보시면은 엄마와 함께 있는 돌봄이 있고 엄마와 함께한 가운데 아기가 엄마와 함께 했던 경험이 있게 되고 엄마와 함께한 경험을 내면하게 되면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된다. 그렇게 말해요. 밑에 얘를 아기들이 엎치락 뒤치락 혼자 노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에 별로 적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기 어떤 욕구가 생길 때 엄마가 응대해 줘요. 아기는 엄마의 일부 전체를 사용해 필요할 때 가져가요. 성장하면 엄마 없이 이 능력 때문에 잘 지낼 수 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함께 했던 경험들에서 온다. 독립적인 아이들이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다면 함께 했던 경험들이 많다는 그런 뜻도 된다. 그럼 홀로 있을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요를 즐길 수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참 좋고 창의적이야. 침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홀로 있을 능력에서 나온다. 홀로 있을 능력은 함께 있었던 경험들이 축적돼 생기는 거다.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이 없어가 힘들죠. 혼자 있을 때 되게 힘들다고 얘기더라고요. 아이고 혼자 집에 있는 날이 제일 힘들어요. 5분 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심심하고 또 무력감을 느끼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상대적 의존 단계 한 5, 6개월부터 한 살 될 때까지 처음으로 나와 나 아닌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왜? 10시에 엄마가 모유를 줬는데 10시 반에서 줄 때 그때 아기는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과 함께 이게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밖에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나한테 모유해줬구나. 그때 not me가 있다는 거죠. 전능성 환상이 깨어지죠. 모든 게 생각도 되는 게 아니구나. 자, 문제가 뭘까요? 외부 현실 인식은 전능 환상이 깨어지고 통제 불가능한 불안, 침범, 모욕으로 느껴지는 무서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과제가 뭘까? 어떻게 처음으로 느끼게 된 not me, 외부 현실과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창조적 주체적으로 내 입장에서 맺을까? 아니면 그쪽에 순응하며 모방할까? 이게 과제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긴 맺어야 돼요. 그전엔 관계가 없죠. 나와 엄마가 구분이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위니캅은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선사해 줬습니다. 왼쪽은 절대 의존 단계예요. 여기 보면 그 책 그대로 갖다 복사했는데 밑에는 인펀트 아기고 위에는 머더 엄마죠. 요 나와 엄마가 하나가 돼 있다는 착각 환상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의존의 단계에서는 나와 엄마가 하나라는 환상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 의존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와 엄마가 하나가 아니고 이 환상이 깨져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는 아기에겐 엄마란 대상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 문제에 걸려 있는데, 요때 중요한 게 뭘까요? 중간에 트랜지셔널 오브젝트, 중간 대상, 전환기적 대상이라는 단어를 썼죠. 무슨 얘기일까요? 아기가 현실, 나 외에 다른 외부 대상을 대할 때 그냥 그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를 거쳐서 중간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부와 내부, 손가락 빨기, 천조각 잡고 입에 넣기, 옹알이하기,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천조각, 고민형,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중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 나와 외부를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조각, 고민형 등등을 만지작거리면서 외부합니다. 잘 보세요. 아기한테 고민형이나 천조각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 외에 다른 대상이죠. 둘째, 왜 고민형이 천조각일까요? 아기가 손에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손으로 주물럭 하면서 외부 대상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와, 이 유니크해서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잠깐 생각한다면 아기가 엄마 혹은 엄마로 대상된 데는 외부 세계와 직접적인 관계를 못 맺는다. 여기 아기와 외부 사이는 또 하나의 중간 지점이 있다.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은 뭘까? 외부와 아기, 아기와 세상, 내부와 외부 사이의 또 다른 제3의 지대를 우리는 중간 지대, 중간 지점으로 있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가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되죠. 그럼 바로 앞에 시편 22편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바로 앞에 거 아시는 분? 스피커 편 저기 음소리 해제하시고, 바로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23편은 다 알아. 22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시는 분? 물어보면 아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 나야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시작돼요. 엘리엘레 라마 사박다니.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2편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22편과 23편은 정반대잖아요. 자, 이걸 예를 든다면 상담적인 관점에서 22편에 있는 사람들이 23편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못 넘어가요. 상담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전 그래서 상담은 22.5편, 시편 22.5편을 함께 쓰는 과정이다. 22.5편은 중간이죠. 22편의 아픈 경험과 23편의 기대가 동시에 겹쳐지는 그 부분, 그 경험을 해야 그가 23편 넘어갈 수 있다. 위기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다. 위기는 저쪽 못 넘어가요.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중간 단계, 외부와 내부가 겹쳐지고 그런 것, 중간 현상 이런 거 등등 나오잖아요.
자, 좀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옹알이는 아기가 내는 소리지만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 듣는다. 옹알이는 자기 것과 자기 것 아닌 것을 동시에 경험케 한다. 옹알이는 자기가 내면서도 사실은 자기 귀로 들리기 때문에 밖에서 들려온 착각한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빨기. 엄지손가락 빨기는 전능환상을 통한 욕구충 포기하고 스스로 엄지손가락을 빨기 시작한다는, 엄지손가락을 빤다는 그 자체는 중간 단계에 있었던 현상이라 보게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중간 대상 선택. 아기는 최초로 자기의 외부에 대해서 보드라운 동물 인형, 다음요 장난감들을 소유물로 여기고 강한 애착을 보인다. 첫 소유물의 사용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대상을 사용함으로써 전능환상을 버리고 현실과 관계 맺는다. 중간 대상. 예를 들면 부드러운 인형은, 자, 부드러운 인형은 뭘까요? 부드럽죠. 그럼 부드러운 거는 뭘 상기시킬까요? 엄마의 부드러운 젖가슴을 상기시켜 준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동시에 엄마의 젖가슴이 아니잖아요. 겹쳐지는 거예요. 다시 부드러운 곰냥이나 부드러운 천은 아기가 만지면서 아, 엄마의 그 따뜻한 젖가슴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러나 그것이 엄마의 젖가슴은 아닌 나 외의 다른 대상이잖아. 이렇게 해서 대상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여기 A를 아기, B를 외부, A를 내부, B를 외부라 하면은 내부와 외부, 현실과 환상 사이에 중간에 있는 그 단계를 우리는 C라고 보면, C, 중간 영역의 C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놀이. 그러니까 부드러운 천을 가지고 놀고 옹알이 하면서 중간 현상이 그런 것들인데, 옹알하고 부드러운 천을 노는데 이게 확산되면 놀이로 발전된다는 걸 읽어볼게요. 엄마와 아기 사이의 공간은 아기의 창조성과 자율성의 공간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는 잠재적 공간, 포텐셜 스페이스가 된다. 아이와 외부 환경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고,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앞에서는 옹알옹알 했었지만 이게 조금 나중에 발전되면, 그게 확장되면 놀이다. 놀이. 놀 수 있는 능력, 아기가 혼자 혹은 다른 아이와 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때론 오줌을 싸고 말을 더듬고 짜증 부리고 공격적이고 우울증을 드러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여기 요 단계에서 여기 중간에 요 단계에서 처음에는 옹알이도 곰인형 갖고 놀다 이게 확장되면 놀이가 되고, 더 확장 문화와 예술 생기고, 여기서 종교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중간 단계에서 종교는 현실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에요.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제3의 시대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중간 단계에서. 그러니까 놀이, 문화예술, 종교, 이 어릴 적에 이 과정이 잘 되면 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문화와 예술 능력이 생기고 신앙과 관계된 경험들이 여기 생긴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네카스의 이게 중간 현상, 중간 대상에 대한 이론들이 그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겠죠. 상대적 의존이 바뀌는 거야. 훔치는. 어린아이들이 왜 훔친다고 할게, 왜 훔치려고 할까? 빼앗겼던 엄마 사랑을 되찾는 시도다. 중독은 뭘까? 성적 문란, 과식,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등은 직접적인 신체적 만족을 통한 상실한 대상을 발견한 제시도다. 중독 현상은 아까 얘기했죠. 추구되는 대상이 어머니를 나타내는 동시에 어머니가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는 중간 현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중간 현상과 달리 중독은 박탈에 대한 퇴행적 반응, 즉 박탈 이전에 어머니와 가졌던 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 때문에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독은 발달 과정을 고착신 경향이 있다. 중독 왜 생길까요? 중독은 중간 현상이 틀림이 없지만 좀 다르다. 중간 대상에 사용했던 것들, 여기 앞에 사용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뭐 천이라든 고민형은 요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버리고 가요. 어린아들 그 베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는 버리고 가도 돼요. 상실이 아니에요.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왜? 그 단계를 통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을 마치고 혹시 질문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손가락 빨개오는 거 이걸로 보면 중간 현상 건강에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고미형 지저분한 거 들고 다니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늦어질 뿐이지 너무 오래 해서. 그거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나중에는 필요 없으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아이들은 그걸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외부 세계를 점령해 가는 식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이제 유리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기에 참 자기가 발산된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중간 단계가 뚜렷이 기억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뚜렷이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잘 문제가 넘어갔다는 될 수 뜻이겠죠? 있나? 예? 잘 넘어갔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 그런 인형이나 이런 집착이나 어떤 그런 부분 중간 단계가 보이지 않아도 잘 넘어. 라고 봐야 되겠죠. 손가락 빨개를 했다는 용어를 했다는 다른 방법으로 잘 넘어갔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게 해석될 것 같아요. 잘 넘어갔다는 뜻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나 요거 이론이니까 그렇게 보게 된다는 얘기죠. 왜? 왜냐면은 A에서 B로 넘어가지 못한다. 중간 단계를 거쳐야 돼. 중간 단계 두 개가 겹쳐지는 단계가 필요해요. 또 다른 분? 그러면 중간 단계면은 다른 대상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다른 인형이나 천이 아니라 엄마의 신체에 집착하거나 그거를 충족하는 애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르죠. 근데 걔가 이제 아기 입장에서 엄마의 신체를 이용해서 만일 저쪽으로 넘어갔다면 걔는 걔 방법으로 넘어간 거겠죠. 그렇겠죠? 질문은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무섭고 두렵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와, 아기한테는 미 경험은 내가 아닌 경험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경험이라는데 이 위네캅은 보통의 엄마들이 충분히 돌봄이 제공되게 되면은 아기들은 이 과정을 잘 넘어가게 되어 있다. 아까 완벽한 엄마는 문제가 뭘까요? 현실 인식이 훨씬 늦어지겠죠. 5살, 5개월 정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엄마의 돌봄이 너무 완벽해서 난미 경험이 없어. 아직도 융합 단계야. 그러면 아기는 현실과의 관계 맺는 그 기간이 지연될 수 있겠죠. 충분히 좋은 돌봄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과 관계 맺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저쪽에게 모방적, 수능적이 되겠죠. 무섭고 두려우니까. 뭐 그런 가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 낡은 천조각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청소년기 아이들은 중간 단계인가요? 아니면은 이것도 정상인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이까지 들고 다니는 청소년들이 베개도 뭐 여행 갈 때 가져가고. 그냥 이 이론을 보면 걔는 나름대로 그 과정을 하고 있다 생각되는지 불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중간 대상은 왜 많을까? 저쪽이 너무 커. 난미가 너무 커. 무서워. 두려우니까 중간 대상을 통해서 한번 거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년이라면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왜 가지고 있을까 했을 때에 저쪽이 너무 큰 게 뭘까? 위협적인 뭔가 뭘까?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시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이론대 할 것 같으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저쪽한테 내가 맞서기가 힘드니까. 이럴 때 그 엄마가 뭐 어떤 충분히 엄마의 좋은 역할, 충분히 좋은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돌봄. 여기 나와 있는데 충분히 좋은 돌봄.
엄마가 그냥 여기 나온 대로 이 이렇게 하면 침범적이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있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대로일 것 같으면 엄마가 빼앗는다든지 그러면은 더 불안을 느끼겠죠. 오히려 바꿔치기한다든지 그 낡은 천을 오히려 챙겨주는 엄마는 어떤 역할인가요? 챙겨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지가 알아서 챙긴다는 거잖아요. 네, 지가 필요한 거니까. 네. 근데 그런 아이들로 보지 말고 우리들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그 위기가 너무 커. 어떻게 넘어가시나요? 어떻게 대면하시나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여행을 만났을 가. 때, 위기를 아, 당했을 때 감당이 너무 힘들어. 누군가의 중간 도움을 청할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 중간 단계를 거쳐요, 다들. 네, 여러 가지 방법 중간 단계를 거쳐요. 어떤 사람은 멀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등등 해서 일단 밀어놔. 그래서 어떤 각자 나름대로의 중간 과정을 거친다. 중간 단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넘어간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에요. 아주 건강한 방법. 미약한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은 그거잖아. 살아오면서 나는 이 중간 단계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 힘들어올 때 그 중간 단계 경험 없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거죠. 누가 사람이 옆에 있든지 무슨 뭐 내가 즐긴 자전거 타기를 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 본 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 일반적인 것이다.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잠깐 더 쉬었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